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며 대선에 뛰어든 추미애가 사실은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꽁 잡는 게 매라며 윤석열을 잡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과거 통합진보당 이정희 발언을 떠올려 추미애가 거센 비판에 휘말렸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는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2012년 대선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해 보수 결집과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 문재인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25일 추미애를 겨냥해 윤석열 잡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는 추미애 발언이 이정희 벤치마킹이냐고 비판하며 추미애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추미애는 자기 자신과 문재인을 겨눠야 할 문제점들만 골라 윤석열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고 적반하장의 출마 선언문을 밝혀 국민들 비웃음을 샀습니다. 민주당 내의 반이재명계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의 지지도가 현재 지지부진하고 한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어 친문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쪽으로 지지를 바꿀 가능성이 커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 후보군 중에서 추미애가 정세균과 박용진을 제치고 3위로 올랐습니다. 이낙연도 한자릿수로 완전히 전락한 상태고 정세균은 추미애에게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정세균의 지지부진한 활약에 실망한 여권 내의 반이재명 세력이 그 대안을 찾는다면 추미애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등이 경선 연기론을 내세웠다가 이재명 측에 패배해 민주당 내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이낙연, 정세균 등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2위 자리를 노리는 추미애에겐 유리한 상황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진영의 고민은 추미애 활약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도 이날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추미애가 뜨면 대선 전국이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충분해 그것은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해서 여권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추미애는 자신을 야권 후보 1위인 윤석열과 맞선 인물로 각인시켜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펴고 있고 그것을 위해 윤석열 공격에 갈수록 열을 올릴 전망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가 이재명과 맞짱 뜨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룰을 감안할 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정하면서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시에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정했습니다. 당시 이재명도 이 결선 투표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어 지금 와서 반대하기엔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미애로선 당내 경선 1차 투표에서 이재명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겨냥한 쌍포 저격수 역할을 앞장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내 후보군에서 추미애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일 경우 반이재명 세력들이 결선 투표를 노리고 추미애로 결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내에서 추미애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이재명 입장에선 당내 저격수로부터 등 뒤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세간의 관심이 추미애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윤석열 간의 대결 구도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윤석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이재명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민주당으로선 더 열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자신이 당내에서 1대1 구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되면 추미애는 윤석열 저격수 역할뿐만 아니라 이재명 저격수 역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친문의 반 이재명 정서를 바탕으로 이재명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의혹 등 약점을 줄줄이 저격할 경우 이재명의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의 지지도 상승 추세가 민주당으로선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 것도 민주당 내의 반 이재명 세력이 추미애로 결집될 경우 여권의 이번 대선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송영길이 이재명의 경선 연기 반대론에 손을 들어준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측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이 조기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 그 순간부터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문재인과 각을 세울 것이고 그 경우 문재인이 조기에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송영길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문재인과 각을 세우기가 어렵고 당의 대선 후보가 늦게 선출되면 될수록 그만큼 정권 심판 프레임에 맞서기 힘들어진다고 보고 이재명의 경선 연기 반대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반 이재명 측의 의심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역시 지금까지 문재인의 예스맨 노릇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문재인의 문제 많은 각종 주요 정책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정책에서 예스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문재인의 등을 돌리는 태도를 취할 명분이 없고 그 경우 국민의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 불신이 강한 당내 친문 강성 지지층에선 경선 연기가 무산된 만큼 더욱더 이낙연과 정세균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안으로 추미애 추대를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추미애의 활약은 야권과 윤석열 측으로선 땡큐인 상황입니다. 대선 전국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줄로 여겼던 윤석열의 대선 도우미가 다시 등장했고 윤석열이 떠난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정권의 보복 인사가 윤석열의 대선 출마의 명분을 더욱 키워주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